너무 싫어.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진짜. 나 너무 힘들어. 출근길에 나선 이은총 씨는 집 앞에서 기다리던 전 남자친구 30대 설모 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열흘에 한 명꼴이에요. 사귀었던 남자한테 살해당한 여성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전이별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정신과 의사들은 보통 확답이나 단호하게 얘기 안 하는데 데이트 폭력이나 뭐 가정 폭력은 저는 이건 절대 고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선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의사 이수진입니다. 어느새 눈물이 돼버린 존재는 38살의 윤나래 씨입니다. 남편과 헤어진 뒤에도 보험 일을 하며 씩씩하게 딸을 키웠다는 나래 씨. 그녀에게 잔혹한 비극이 닥친 건 지난 17일 오전 5시 50분 무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부터 가까운 거리로 두 분이 누워 계셨어요. 바른 자세로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거든요. 뭐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사후세계에서 함께 있자. 이런 거 아닐까요? 처벌이 두려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저런 상황이라면 저거 자체 의미를 두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기도 하는데 이제 모르죠 정말. 우발보단 계획으로 보시는 저는 거잖아요. 계획이니까. 그쵸? 예, 그래서 저 잘 모르죠. 그 자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 맞아요. 퇴원을 며칠 다음 날인가 했다 보면 나래 씨가 짧게 교제했던 옛 남자친구라는 겁니다. 한 운동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뒤 또 다른 동호회에도 나래 씨를 따라 가입했다는 설 씨. 지난해 말 그는 나래 씨가 일하는 보험회사로 직장까지 옮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는데요. 언니가 이제는 너무 일이 힘들게 하니까 일요일만 되면 아팠어요. 그래서 생강차 같은 거, 따뜻한 차 같은 걸 보내더라고요. 고맙다고 안 했다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펑펑. 뿐만 아닙니다. 이러는데 같이 있다는 의미가 있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네가 왜 이래. 내 감정이 안 풀리면 공격부터 하는 거 너무 전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연애를 한다는 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감정일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같이 있고 싶으니까 너도 그래야지. 내가 보고 싶으니까 너도 나와야지. 오로지 나밖에 없는. 이런 거 보통 성격 장애가 분류가 되는 건가요?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한테 좀 강요하고 통제하고 뭐 소유하려는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애성이라고 하죠. 나르시스틱한 그런 성향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특별해. 난 대단한 존재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맞춰야지. 피해자가 그런 걸 안 따라주면 이제 그게 무너지는 거죠. 나 특별한 사람 아닌가? 그러면서 좀 공격성이 드러나는데 데이트 폭력, 토킹 가해자들한테 좀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래 씨의 직장 동료들 역시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멍이 들어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멍 뭐야 그랬더니 헤어지자고 해도 헤어져 주지가 않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큰 문제잖아요. 지난 2월 폭력을 휘두른 설 씨를 경찰에 신고한 나래 씨는 석 달 뒤 그에게 이별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건 그 이후였습니다. 사진이 올라와서 왜 그렇게 사진을 올렸어? 라고 했더니 저 예전에 만나고 있을 때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못해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했어요? 본인을 인정을 하지 못해요.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헤어진 뒤 설 씨가 자신의 개인 SNS에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사진을 유포한 겁니다. 나 너무너무 싫어요. 진짜로 미친 또라이 같아요. 돌아버릴 것 같아. 지금 저거 접증거 남겨. 제가 알겠어요. 저거 스토커야 동호회장이 아닌데라고 오네요. 인사래요. 저게 올리는 게. 무슨 인사? 안녕이라고 올린 게 인사라고 헤어졌으니까.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진짜. 연인과 찍은 사진을 헤어지고 올리고 이런 것도 스토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이 바뀌면서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스토킹에 포함되게 됐어요. 개인정보는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사진이나 이름, 전화번호 이런 모든 정보들.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헤어진 여자친구 전화번호를 게임 닉네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아래 되게 성적으로 자극적인 닉네임을 같이 붙여요. 호기심 있는 사람이 전화해 볼 거 아니에요? 여자분은 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해서 갑자기 성적인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고 당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지난 6월 나래 씨는 설 씨를 스토킹 혐의로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난폭 운전을 하며 나래 씨의 뒤를 집요하게 쫓았습니다. 블랙박스 사진. 결국 설 씨의 연락을 차단했던 나래 씨는 다시 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잘 들어. 나 너 싫다고 계속 100번 넘게 얘기했어. 아침에 집 앞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따라오는 게 그럼 제대로 된 거야? 나는 잘 출근하고 있나 확인하러 가. 확인하러 간 거? 웃기지만 너 나 계속 따라왔잖아. 가는데 너가 앞에 있었던 거고. 여자분 중에 헤어진 연인에게 잔이라고 보내는 것도 스토킹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잔이 보냈는데 너 왜 나한테 연락하니? 우리 헤어졌잖아? 묻지 마. 이렇게 보냈어요. 피해자가 이제 거부사를 보인 거죠. 그다음부터 두 번째 반복적인 행위를 잔이를 또 보내면 그때부터 스토킹입니다. 최소 2회 이상. 최소. 그것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야 돼요. 피해자가 싫을지 좋을지 모르는데 반복적이면 안 되고 피해자 분명히 싫어할 건데 가 명확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부재중이 막 계속 그런 경우에 이렇게 부재중 보면 부재중이라고 뜨잖아요. 그리고 차단을 하면 차단한 그 화물 들어가면 차단 전화가 이렇게 쭉 떠요. 피해자 입장에 전화를 안 받았어도 나한테 전화했구나에 대한 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토킹 행위로 봅니다. 지난 6월 설 씨가 법원으로부터 나래 씨를 향한 접근과 연락 금지 명령을 받은 뒤 회사에서는 두 사람이 당분간 휴직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아예 출근을 다들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자기 전화를 차단했으니 이 말을 꼭 전해달라. 집 앞에 왔다고 자기가 얘기하네요. 설 씨는 여전히 나래 씨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했는데 또 찾아가잖아요. 그거 외에 뭐 취해지는 조치들이 또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전자발찌도 채울 수가 있긴 합니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크다 뭐 이런 면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좀 심각한 경우에 채우는 거여서 실무에서 이게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폭력도 있고 갈비뼈도 부러지고 차로 막 위협하면서 따라오고 이 정도면 전자팔찌를 채울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이 정도 맞아요. 사건은. 이 정도면 무조건 네. 지금은 이 정도 사안이면 당연히 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사건이 일어나기 4일 전 어쩐 일인지 나래 씨는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한 상태였습니다. 만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반환을 했는데요. 제가 연장을 해야죠. 그 무조건 연장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괴롭히지 않으면 연장이 안 된대요. 그게 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경찰은 왜 나래 씨에게 스마트워치 반납을 요청한 걸까? 해당 경찰서는 스마트워치의 반납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했고 지난 7월 13일 피해자가 직접 찾아와 반납했다는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조현이 죽었으니 뭐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전혀 자의적으로 반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바쁜 시간에 가서. 그랬으면 아무리 없어도 오히려 걔네가 아니라고 이거는 꼭 무조건 6개월 동안 차고 있으세요라고 했어요. 사실은 스마트워치도 되게 개수가 부족해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하고 이제 한 달 단위로 연장을 하는데 상대방이 잠잠하다 그러면 반납 받아가지고 실제 막 피해가 심한 쪽에 또 주시거든요. 스마트워치가 있었다면 결과가 조금 달라졌을까요?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게. 가해자가 가까이 다가왔어. 지금 1km 이내야 500m야. 이렇게 피해자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서 피해자가 갑자기 막 다투려고 칼 든 사람이 쫓아 들어왔는데 경찰은 아무리 빨리 와도 1분, 2분, 3분이잖아요. 누르는 사이에 찔려.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그래서- 급박하면 누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맞아요. 사실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글로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경찰은 내가 어딘지 파악이 되고. 위치도 자동으로. 네, GPS가 보내- 잡혀요. 네. 근데 그 자동이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마 이런 지하에서는 안 되고. GPS가 500m 정도에 잡혀요. 아주 정확한 위치는 아니네요. 서울 같은 대도시는 이 건물에 들어와도 101호에 있는지 103호에 있는지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알기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있죠. 있는데 경찰 목소리는 안 들리고 피해자랑 가해자가 말하는 목소리는 경찰한테 계속 들어가요. 지금 이 카페에 왜 온 거야? 여기 언니네 집까지 어떻게 오고? 이게 위치를 경찰이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주시면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래 근데 씨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 중엔 설 이건 진짜 제 경험상 전혀 소용이 없어요. 이게 피해자들의 노력이거든요. 어떻게든 중단시키고 싶은 몸부림과 노력이신데 어떤 경우에도 소용이 있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특히 그 부모에게는 소중한 자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게 진짜 전형적인 반응이신 것 같은데 정말 저렇게 반응하세요. 내가 왜냐면 너무 내 자신 사랑해서 그런 거야. 우리 그럴래 아닌데. 감옥에 있는 엄마도 우리 아들은 벌레 한 마리 죽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무슨 소리냐고. 감옥에 못 집어넣는다고. 나래 씨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주가 흘렀습니다. 언니 너무 보고 싶다. 진짜. 거기서는 제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고통도 느끼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 사랑해 언니. 가족들의 슬픔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반복되는 범죄는 또 언제쯤 멈추게 될까요? 열흘에 한 명꼴로 사귀었던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여성들. 나래 씨의 죽음은 그녀만의 비극이 절대 아닐 겁니다. 열흘에 한 명꼴이에요. 사귀었던 남자한테 살해당한 여성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최근에도 스토킹 피해를 당하다가 돌아가신 피해자가 있었는데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관계성이 약간 스토킹의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유명인에 대한 일방적 구애 내지는 뭐 친한 것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스토킹의 종류가 있고 지금 이 사건처럼 부부 내지는 연인 내지는 잃었던 관계가 스토킹과 폭력으로 발전하는 요 두 가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다르. 네. 후자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지배를 하기 위한 내 감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한 맥락에서 지금 스토킹이 시작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주면 분노하는 거예요. 초반에 여기도 이렇게 멍들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폭력이 시작하는 경우는 살인까지 안 가더라도 아주 센 폭력 사기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큽니다. 가정폭력 같은 경우, 뭐 데이트폭력 같은 마찬가지로 초반에 한두 번 이렇게 꽉 잡고 흔들거나 뭐 요런 밀치거나 요 정도가 한 번 시작하면 이게 계속이거든요. 당사자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가족들을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이렇게 당사자를 괴롭힐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을 동원한 단계는 이제 중증도에 올라가요. 또 이런 분들이 결국은 또 그렇게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아 내가 너 사랑해서 그랬다 뭐 또 미안하다 너가 이렇게만 안 했으면 내가 안 그랬잖아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자꾸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신과 의사들은 보통 확답이나 단호하게 얘기 안 하는데 데이트 폭력이나 뭐 가정 폭력은 저는 이건 절대 고칠 수 없다. 이 사건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징역 25년 났다고 알고 있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25년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살인이 징역 5년부터 시작이에요. 저도 무겁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객관적으로는 다른 범죄보다는 좀 무겁게 처벌된 것으로는 생각은 듭니다. 스토킹 처벌법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고 흉기를 사용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실형률이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속되는 사건.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실형 나왔잖아요. 정말 실형이 잘 안 나와요, 생각외로. 운 좋은 사람이네요. 네. 그래서 작년에 바뀐 가장 큰 두 가지가 반의사 불벌죄 폐지된 전자발찌. 반의사 불벌이 피해자가 나 처벌 원하지 않아요 이러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 애초에 스토킹을 범죄로 만들 때부터 이게 되게 가볍다는 인식으로 국회의원들이 만든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신당역 영무원 살인 사건이었고 그 사건 때 빨리 합의해. 나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해.
나 처벌받기 싫어. 오히려 합의를 강요당하는 지경에 이르르니까 요거를 폐지를 해서 피해자가 합의를 하든 합의를 하지 않든 사건은 끝까지 가게 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스토킹법이 어떻게 되나요? 독일 같은 경우는 괴롭힘 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반복성은 없어도 처벌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스토킹보다는 조금 더 넓게 처벌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렇게 스토킹 행위가 있으면 민사적으로 너 피해자한테 연락하지 마. 이래 법원에 명령을 내려줘요. 그걸 어기면 그거 자체를 범죄로 보고 그 법원의 명령을 어긴 행위를 처벌하는 거예요. 미국은 판사의 명령이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이거 어기는 게 되게 큰 범죄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스토킹을 당하시는 분들이나 데이트 폭력 당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이 사람이 어떻게 처벌받을까? 그거는 지금 신경 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낄까? 그거를 최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피해자분들은 개명 신청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하고 이사도 가고 직업도 바꾸고 심지어 염색도 하고 안 쓰던 안경도 쓰고 외모까지 바꾸시려고 해요. 피해자에게 친절한 사법제도가 뭔지 조금 이제 우리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스토커가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다가 내게 다가올지 파악하는 장치는 없고 제가 어딜 돌아다니는지 위험하면 눌러라 이런 스마트워치가 있는 거잖아요. 왜 피해자인 나를 감시하는 것만이고 그 사건을 저지를 그 사람을 감시할 만한 건 없을까? 법과 제도 자체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꾸준히 어필하면 되겠죠? 이거 전용 유튜브 채널을 만들까?